제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이 최초 그 병역 문제 관련해서 어떤 언론사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문제로 인해서 인터뷰를 한 일주일 정도는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부에서 아마 홍명보 감독이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문제 때문에 감독과 선수의 불협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진종호 의원 역시요. 의혹 제기 주장 차원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불협 화음이 있었던 것 아닌가, 감독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실 단정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어떤 인터뷰 사건, 취재진과의 갈등,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달 9일에 이제 그 멕시코 현지에서 훈련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그 이제 카메라에 담긴 모습이 선수들이 이제 뛰면서 몸을 푸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뒤에서 취재하던 기자들끼리의 대화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앞서 나온 것처럼 내용이 뭐냐면 주장이라서 소대장처럼 저렇게 뛰는 거냐?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군대 군자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을 좀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선수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 선수들은 인터뷰 보이콧 선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이콧 활동을 해요. 실제로 보이콧을 합니다.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보이콧을 계속 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지에서 취재했던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으니까 선수들 중에서 이제는 인터뷰를 해도 되지 않을까, 보이콧을 풀자라는 측과, 그리고 보이콧을 유지하자, 계속 끝까지 하자라는 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이콧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던 측이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 네. 소위 9위 라인의 핵심인 두 선수라고 동갑내기 하고, 선수들. 나머지 예. 선수들은 보이콧 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손흥민, 이재성은 팀 내 주축이고 가장 고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 눈치가 보여서 선수들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추측이죠. 예. 그러니까 보이콧 유지하자, 풀자, 이 이야기부터가 이제 추측이 되는 건데, 네. 홍명보 감독과 선수단에서는 그 보이콧을 풀고 인터뷰를 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는 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감독과 충돌했고, 홍명보 감독은 그로 인해서 남아공전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과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이 추측과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어떻게 보면 대한축구협회가 처음에 홍명보 감독을 뽑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표팀 내의 규율과 기강을 잡아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클린스만 감독 체제하에서 아시안컵이 나갔을 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탁구장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줬고, 대표팀 내의 규율과 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에게 대표팀 내의 규율과 기강을 잡아달라는 요구와 목소리가 많았고, 본인 역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이재성을 빼는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옌스 선수 같은 경우도 1, 2차전에 결정한 것이 1, 2차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에 대표팀 내에서 홍명보 감독이 외출하지 말라고 선수단에게 지시를 했는데, 이게 옌스 선수는 그 독일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 외출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징계 차원이 아니냐 하는 또 의혹과 추측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홍명보 감독은 지난 멕시코전이 끝났을 때 네. 지금 대표팀에 내분 없다, 아주 좋다, 2014년에 비하면 아주 좋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기강 잡기에 나선 게 좀 과했던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 과거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발언이 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시죠. 손흥민 선수는 모든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와서 얼마만큼 또 우리 팀에 도움이 될지, 얼마만큼 많은 기량을 발휘할지는 앞으로 저 역시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팀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만은 지금 시작부터 주장을 바꾼다 안 바꾼다
뭐 그런 결정은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팀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지는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선발에서 빠졌는지 진실을 알 수가 없지만요. 지금 홍명보 감독 과거 발언들이 다시 한번 소환이 되면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손 선수를 선발해서 뺀 게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이런 의혹 제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뭐 남아공전에서 손흥민이 선발 출장하지 못했던 부분은 우리 국민들만 뭐 납득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언론, 전 세계 축구인들이 예. 납득을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뭐 비기든지 이기든지 그리고 비기됐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꼭 이기겠다고 그랬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예. 근데 세계 최고의 축구 공격수를 갖다가 선발 출장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완할 어떤 대체할 다른 전략이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반전 보니까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언론 다 예. 도대체 왜 손흥민을 안 넣은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이유를 못 찾았는데 보니까 네. 아,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홍명보 감독이 과거에 했던 발언 보니까 옛날부터 손흥민 별로 안 좋아했네? 여기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아,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질투하고 있거나 또는 신뢰하고 있지 못하구나.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감독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지금 국회에서요, 이번 월드컵 관련된 청문회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 이야기, 사실관계가 조금 더 밝혀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 국회에 소환된 게 있었죠. 과거에 자기 실력,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직접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저희는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본 경험으로서 한번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이 감독으로서 됐으면은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그러니까 팀을 임무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 계속해서 질문, 뭔가 말을 하는데 자기의 갈 길을 가는 홍명보 감독의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여러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저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이제 남아공전에 손흥민 선수를 기용하지 않은 의혹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앞에서 보면 2012년, 2013년에 했던 발언까지 소환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거는 좀 저는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2012년, 2013년에는 홍명보 전 올림픽 대표팀 감독뿐만 아니라 조광래 전 국가대표 감독도 실제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의구심을 얘기한 적이 있고 기용을 안 해서 비난도 받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께서 뭐 공항에서 분노하기도 하고 이럴 거면 데려가지 말라고 하고 뭐 분노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예. 그때 손흥민 선수와 지금의 손흥민 선수 다르죠. 다르다. 네.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의 손흥민 선수는 실제로 완전히 검증된 선수는 아니었어요. 물론 잘하는 선수였죠. 근데 감독들이 볼 때 팀 내에서 팀의 에이스라고 할 만큼의 거기에 이제 캡션 마크를 붙인 건데 저걸 이제 지금 그 기용하지 않은 것까지 끌어들여서 원래부터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싫어했어요. 이래버리면 이건 너무 좀 지나친 비약이 될 수 있다. 과도한 비약이 될 예. 수 있다. 이 말씀 시점의 드리고 차이가 좀 있다라는 네네. 얘기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홍명보 감독 연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리더십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손 선수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요, 팀을 이끄는 과정에서 파이트, 이렇게 싸워라라는 주문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죠. 지난해 11월에요, 가나 평가전 미팅 장면입니다. 공개가 됐는데 지금 PPT인가요? 화면에 띄워놓고 글자 하나만 있습니다. 싸워. 난 그거 여러분 볼 거야. 되게 짧은 맥락 저희가 컷만 보여드렸는데요. 김동원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말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파이트.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을 맞고 파이트 그거를 연상을 할 정도로 이게 축구 전략 타임의 저 정도 파이트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얘기가 파울 먹지 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저걸 보고요. 정말 스포츠계에서 유명한 그 사례가 있죠. 모 대학의 박모 감독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고 있고 급하게 작전 타임을 몰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농구 골대야. 이게 네. 공이야. 어떻게든지 요거를 집어 넣어.
라고 하는 게 정말 유행합니다. 어떻게 전략 전술이 아니라 공으로 무조건 넣으란 말이야 라고 하는 거를 연상을 할 정도로 파이트 얘기를 하고 파울 먹지 말고, 야, 정말 저는 대한민국의 글쎄요, 뭐 20억, 30억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의 지금 국민들의 공분 대상이 된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예. 주장 얘기는 저렇게 그 감독이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주장을 계속 시킬지 안 시킬지 잘 모르겠다. 혹시 기자가 주장 교체할 겁니다 물어봐도 주장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예. 얘기했지, 주장을 시킬지 말 거지. 그러면은 주장 마크 단 손흥민이 신이 나서 뛰겠습니까? 아무튼 리더십에는 결정, 지금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처럼 스포츠계에 정말 대단한 흠결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골대에 골을 넣으라는 이야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홍명보 리더십에 대해서 풍자 비판하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시죠. 단어 알지? 싸워. 아니 싸우지 마.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보고에 불참을 한다던가 그러해선 절대 안 돼. 하지만 순간순간 싸워. 아니 싸우지 마. 나 오늘 시민보고에 여러분들 오는지 볼 거야. 단어 알지? 싸워. 축구협회랑 싸워. 물론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정몽규를 놓친다거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하지만 순간마다 싸워. 나 오늘 여러분들 그거 하는지 볼 거야. 아이디어들이 다 툭툭 튀는 것 같은데요, 임지혜 변호사님. 지금 그래서 홍명보 리더십이 도마에 올라서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저렇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씁쓸한 상황이죠. 가장 리더십이 돋보여야 할 자리에 그 리더십이 오히려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결국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 언론들에서도 우리 대표팀이 예상을 좀 뛰어넘지 못하는, 오히려 예상이 훨씬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대표팀 선수단들 몇몇 화려했거든요. 영국 BBC나 영국 가디언스 인터뷰만 보더라도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뛰었잖아요. 아니 우리 손흥민 선수를 데려다가 왜 풀타임으로 기용하지 않냐, 이런 인터뷰나 시민들의 반응이 줄을 잇고 있거든요. 한국이 굉장히 이 성적에 대해서 세계에서도 아쉬움을 드러내는 건 우리가 좀 반성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다시 이 처음에 이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그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자면요. 실체적 정당성과 절타적 정당성, 이 두 부분이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네. 일단 실체적으로 정당했는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절차적인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예. 이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었다는 부분은 누군가 형사적으로라도 책임을 질 부분이 분명히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가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보석 같은 인재인데 잘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세계인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벤투 감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손 선수를 참 아꼈습니다. 손흥민 선수 자신의 기량을 또 증명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지도했던 선수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프로의식을 갖췄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벤투 감독 우리나라를 떠난 이후에 작년에 한 인터뷰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당신을 다시 부른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 질문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시죠. National team situation is really good. Yeah. Is really good. Doesn't make sense to talk about that. Doesn't make sense. In June, all of us are going to celebrate the qualifier for the World Cup in 2026. But for me, in this moment, that of course I'm waiting, but not waiting for the Korea, because Sure. in this case the meaning wouldn't be good. Yeah. Because would mean that the things were not going Right. so well, and this is not the case. Yeah. 네, 이종훈 평론가님, 손 선수를 정말 아끼고 이렇게 평가한 벤투 감독 저희가 다시 한번 소환한 이유가 있겠죠. 예고했던 대로 자기를 다시 부른다고 하면 그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고 또 우리 많은 축구 팬들이 벤투 감독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사실 존재합니다. 뭐냐면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부임한 이후에 본인의 빌드업 축구라는 그 축구 철학을 고집했죠. 과거에 한국 축구가 고집했던 롱볼 축구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지고 있고 경기가 풀리지 않고 선수들이 빌드업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네. 롱볼 축구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 고집스럽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이강인 선수 기용 문제를 놓고도 또 많은 비판을 받았고, 네. 하지만 그 뚝심을 발휘하면서 끌고 가서 결국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만의 축구, 우리의 색깔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그 축구 팬들이 싸이의 아버지 노래 가사에 빗대서 네. 벤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벤버지가 얘기했던 것을 예. 무엇인지, 벤버지가 어떤 행동으로 대표팀을 끌고 왔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네. 그러면서 한국 축구가 우리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 사실 세계적인 축구 대표팀, 축구 강국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브라질은 어떤 팀을 만나도 브라질 축구를 합니다. 독일 역시 뭐 지금 못하지만 과거에 독일은 뭐 예. 그렇게 왔었고, 스페인 역시 스페인의 축구를 하고요. 그래서 벤투는 우리만의, 대한민국만의 축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 팬들은 해조 축구를 봤죠. 특정 선수 몇몇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감독이 어떤 축구 대표팀의 철학을 가지고 네.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해조 축구를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벤투 감독이 더 그리워질 수밖에 없죠.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데 김영권 선수 옐로 카드 받는 장면, 예. 저때 그 심판이 대신- 뒷주머니에 손을 갖다 댔어요. 그걸 꺼내려고요? 벤투 감독이 봤어요. 추가 네. 카드가 나오면 퇴장이거든요. 그러면 3차전에 김영권이 못 나와요. 김영권 선수 못 나와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득달같이 김영권 선수를 밀어내고 감독이 심판에게, 주심에게 막 욕설을 섞어서 크게 오버 액션을 해요. 예. 그러면서 레드 카드가 벤투 감독에게 나와요. 세상에. 그러면서 벤투 감독은 돌아서서 김영권 선수에게 하이파이브 합니다. 네. 그리고 머리 다독여주면서 잘해라고 하고 가요. 멋지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퇴장돼도 팀을 위해서 행동한 거죠. 네. 박상현 교수님, 이 장면 지금 묘사를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 당시입니다. 선수를 위해서요, 퇴장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레드카드를 받는 모습, 이거야말로 리더십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도 저 당시를 상당히 뭐 잘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에 벤투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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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는 방향 제시가 명백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가 리더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길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스포츠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이나 과거의 히딩크 감독이나 네. 우리 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들은 우리 국가대표팀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명확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벤투 감독의 리더십이 평가받는 이유라고 보고, 네. 이번에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도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네.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모르겠다. 선수들은 그냥 뛰기만 했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예. 왜 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히딩크 감독, 벤투 감독 이런 분들의 그 화려했던 그런 어떤 그 리더십, 이 부분을 갖다가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우신 점 없으셨나요? 네가 뭔데 깜짝인데 땅으로 감독할 거면 그 땅으로 감독할 거면. 네, 오늘 새벽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이 두 번째 팀, 이 축구 대표팀 두 번째 선수단이 오늘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박문성 위원님, 어제 이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랑 상당히 좀 다른, 정말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이번 월드컵 홍명보 감독만 잘하면 되는 거였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대표팀이 이번에 뭐 역대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팀적으로, 조금만 더 전술적으로 준비가 잘 됐다면 뭐 사실 우리가 역대 최고의 성적까지는 아니어도 네. 이렇게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팬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또 이런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했던 감독에게는 좀 분노를 좀 달리 좀 표출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많은 분들이 홍명보 감독의 현지에서 있었던 이 사퇴 기자회견 그리고 입국했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홍 감독은 좀 스스로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명보 감독이 보여주는 모습, 태도라고 할까요? 이런 걸 보면 여전히 홍명보 감독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뚜렷하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실제로 남아공 경기가 끝난 다음에 다음날 기자들을 만나서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을 잘 모르겠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엉켜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며칠이 지났고 실제 우리의 탈락이 확정이 됐는데 네. 아직까지도 홍명보 감독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처럼 태도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죠. 이 태도 얘기가 나오면서 이 보이는 모습이 주머니 손입니다. 지금 이 홍명보 감독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나갈 때 그리고 입국할 때도 보였던 게 나가면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사실 박 위원님 뭐 일각에선 아니 주머니 손 넣는 게 습관일 수도 있는 건데 뭐 이런 거 갖고 다 이런 것까지 그러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원래 홍 감독도 이 스타일도 잘 아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누구나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팬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보는 거는 그동안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감독직을 수락할 때, 네. 그다음에 대회를 치를 때, 사퇴를 발표할 때, 공항에 입국할 때 그동안 쭉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해왔던, 보여줬던 태도를 보자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듣는 사람을 좀 기분이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있죠, 말투가. 예를 들면 선택하는 언어들도 좀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 끝나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분노가 있는데, 뭐 여전히 난 잘 모르겠고 나는 무효우류야. 내가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아마 선수들이 무더위 때문에, 선수들이 어떤 멘탈 때문에 난 좀 잘못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랑 생각이 완전 다른 데다가 자신은 잘못은 없는데 니네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니 내가 사과는 해줄게. 이런 말투와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까지도 그래서 저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는구나. 사실 그리고 뭐 한 번에 그 손을 넣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국내 들어오는 공항에서도 또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는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건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이 들다 보니까 더 네. 격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들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선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전체 이 연관성 쭉 이 전 문맥을 좀 보면은 태도 논란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 단순히 이 손 넣은 거 하나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홍 감독이 감독을 이번에 맡았던 것 자체가 사실 감독 그 이후에 뭐 회장까지 더 크게 생각을 좀 해서 맡았던 면이 있어요라는 말씀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질문은 뭐 정확하게는 이제 홍명보 감독이 해야 될 질문이겠죠. 제가 홍명보 감독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까지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실제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홍명보 감독에게 내 다음에 한번 해보라고 했다. 제안을 언젠가 했다. 한번 회장을 한번 해보라고 했다, 이런 게 있었고, 사실 홍명보 감독도 예전에 언젠가 한번 한국 축구를 행정적으로도 한번 이끌어보고 싶다. 실제 전무도 했었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내가 만약에 어떤 큰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럼 한국 축구의 전체적인 뭐 어떤 대표성을 갖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이 추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그건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지금 모습들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명보 감독이 그걸 꼭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제가 단정져서 할 수는 없겠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정말 저래서는 안 되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축구협회가 어떤 행정적인 어떤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 사실 축구라고 하는 것,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파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 팬들, 또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과 어떤 가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게 굉장히 큰데, 이렇게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데 그거를 위로하고 이해하는 걸
부족할 텐데 그걸 떠나서 좀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한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좀 조심해야 되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